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50대 중년의 속 좁은 여성입니다. 10년쯤 지났으면 풀려야 하는데 이 응어리가 왜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건지 저도 속이 상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과연 내가 지독하리만큼 속 좁은 며느리인지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위선을 떨고 있는 건지를요. 15년 가까이 저는 시댁과 연 끊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드문드문 연락이 오긴 했었어요. 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시아버지 수술하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지독한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 안 갔습니다. 남편과 애들만 보냈었죠. 마찬가지로 시아버지 수술하셨을 때 병원 안 갔어요. 그때도 남편과 애들만 찾아가서 들여다봐라 했었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딱 10분 있었습니다. 상복 입어야 한다는 것도 거절했고 손님 맞아야 한다는 소리에 기겁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지독하죠? 그래도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응어리진 게 많았으면 그리 했겠습니까? 남편은 맞이였어요. 시부모님 연세 땐 다 그러했듯이 맞이에게 의지하고 다 몰아주던 그런 때였었죠. 대학까지 나온 장한 당신 아들, 이제 그 아들 덕 보면서 아들에게 걸맞는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 생각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감히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선 결혼하겠다 선언을 한 거죠. 그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시부모님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대학까지 공부시켰고 이 집안의 장손이자 너무 잘난 아들인데 고작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시골 촌동네에 없는 집안의 장녀라니 기가 막혔겠죠. 남편이 구에 오랫동안 거절을 했었고 우리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손사래를 치며 제게 달려드는 남편 밀어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좋더라고요. 사람이 사람 좋은데 이유 없잖아요. 머리론 안 되는 거다 생각이 되는데 가슴이 그렇질 않으니까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 손 꼭 붙잡고 시부모님 앞에서 인사를 하던 날 시어머니는 졸도하셨습니다. 그게 실제로 졸도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발라담가 뒤집고는 뒤로 쓰러지긴 했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저 하나 때문에 아들 인생 망쳤다느니 지금 아들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하겠다 하지만 결국엔 후회를 할 것이라고 뭐 대놓고 앞에서 가진 소리 다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뚝심 있는 남자였죠. 제 잡은 손 절대로 놓질 않더라고요. 약을 먹겠다는 둥 이런저런 협박 다 하셨지만 남편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겁이 나더군요. 이러다가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 남편 손 놓고 싶은 마음 들었던 거 한두 번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 남편이 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저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 젊어서 서로에게 미쳐 있었을 땐 오직 그랬겠습니까? 결혼했습니다. 반대도 그런 반대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들 인생이니 결혼했습니다. 저희 결혼하는 날 시부모님 펑펑 우셨고 저희 부모님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었고 직장에서 이런 집안과 사돈이 되려고 아들에게 공들인 거 아니라고 그런 막말도 하셨던 분들이셨죠. 억울함이 크셨나 보더라고요. 잘 키워놓은 당신들 아들 보잘것없는 여자한테 주기엔 너무 아까운 마음 들었었겠죠.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곳에 살았었기에 남편이 일하러 가면 저는 바로 시부모에게 불려 들어가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짐 싸서 도망을 가라고. 잠시 우리 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여자는 원래 여자로 있는 법이니 우리가 지금 붙여놓을 여자도 만들어 놓은 상태다. 네가 도망만 가주면 돈을 주겠다라고까지 한 양반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시댁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없었어요. 저를 며느리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 물건들에 손대는 거 싫다고 곧 있으면 남될 사람인데 왜 우리 집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냐고 제 손길 뿌리치던 양반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디 생고생 한번 해봐라 하고는 지독하게 시집살이 시키고 일 시킨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시부모들이 한 수 더 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로 생각을 안 하니까 거들 필요도 없다. 며느리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던 양반들이었었죠. 그러다가 5년 뒤쯤 동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며느리 아니니까 동서라는 칭호도 좀 웃기고 시부모란 칭호도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편의상 저는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글을 쓰는 와중에는 그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며느리 취급 못 받는 맏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의 부모님이다 보니 존중하는 마음 가지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며느리 들인 거 그분들 입장에선 성이 안 찰 테니 시간이 가면 그래도 나를 받아들여 주겠지. 돈 쥐어주며 너 얼른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져라 라는 말 그만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서를 드리고 나니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더 심해지는데 그땐 저도 사람인지라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동서는 그분들에게 흡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어여뻤을 것이고 그런 며느리 들인 것이 당연하셨을 거예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시부모들이 저를 막대했을 땐 그래요. 나보다 연장자니까 이해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나이 어린 동서까지 저를 막 대하는데 그건 참지를 못하겠더군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창피한 것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감정 다 느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와 동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란 사람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나는 저건 며느리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너도 저걸 형님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는 너를 맏며느리로 생각을 하거든. 곧 있으면 저거 치워질 테니까 저거한테 정 줄 필요 없다. 그냥 있어도 없는 척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 대접 안 해도 돼. 그 대접받는데도 그냥 우리한테 붙어있는 벨도 없는 애거든. 무시해라. 그렇게 해도 돼. 쟤는. 이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동서도 그렇습니다. 시부모의 사랑 등에 업고서 저를 툭툭 치는 건 기본이었고 제가 앞에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도 저의 앞을 가로막으며 넘어질 정도로 세게 치는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안 갔으면 되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남편의 부모들이었으니까요. 저를 배기 싫다 해도 그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그 사람들의 며느리인 건 맞는 거였으니까요.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라기보단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도 저는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리 무시를 하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막말과 동서의 막말이 더해지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싶더군요. 저기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기요라고 부를게요. 좀 안 오면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 당신만 있으면 기분 나빠하는데 당신 때문에 분위기 완전 처져지는데 그냥 좀 오지 말라고요. 사람이 벨도 없어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굳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받아줄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기 전에 했어야지. 나 같은 며느리 들어왔는데 당신 같은 며느리 눈에 보이겠어요? 더 비교되면 되었지. 미움 그만 받고 좀 그만 좀 찾아와요. 그렇게 멍청하게 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더 그러는 거라고. 여자 망신은 다 시키고 있네. 아 정말 질 떨어져. 그 옆에서 시어머니란 사람 낄낄대고 있고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사람은 쪼는 거야 하는데 그날 이후로 저 그 집구석에 발길 끊었습니다. 미련을 떨었고 내 남편 생각해서 그리 한 거였는데 그 꼴 당하다 보면 내 사랑하는 남편 미워질 것만 같더라고요. 남편만 바라보며 살겠다 결심했고 그 집구석은 절대로 들여다보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는 15년이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란 사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보고 싶답니다. 맏며느리 찾고 싶답니다. 이제 와서요. 아, 기가 막히죠. 큰일 작은 일 있을 때마다 한번 찾아오지 않는 맏며느리 보고 싶어서 죽겠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잠시 있길래 앞으로 왕래하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로도 오지 않으니 속이 너무 상하다고 했다 합니다.
명절 때도 제 생각이 나고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나 싶어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라도 모든 걸 다 잊고 왕래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거절했습니다. 갈 이유 없고 그런 죽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계속 거절을 하니 결국엔 제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자신은 다 잊었으니 저도 좀 잊어달랍니다. 자신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얼굴이나 좀 보면서 살자고 하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겁니다. 제가 무슨 지들이 보고 싶으면 보여주고 배기 싫다 하면 꺼져주고 해야 하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기억을 하는데 나는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도대체 뭘 잊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나는 다 잊었다. 그리고 네 맘 다 이해해. 이제 나는 욕심 없어. 아들 손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맏며느리 얼굴도 좀 보면서 살고 싶어. 정말 난 이제 니들한테 바라는 거 없다. 니들만 잘 살면 돼. 그러니 우리 얼굴 좀 보면서 살자. 나 정말이야. 정말 이제는 바라는 거 없는 사람이야. 이 나이 먹어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니? 며느라, 우리 얼굴 좀 보고 살자. 나 너가 너무 보고 싶다. 어?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껏 산 것처럼 살자고 했습니다.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갑자기 변화를 주고 싶은 거냐고 물었어요. 나는 지금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힘이 든다. 그리고 너무 위선적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속 좁은 며느리라고 하길래 당신은 그렇게 속이 넓어서 제게 그리했냐고 했네요. 혹시 아들 돌려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리 연락하시는 건가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부부 잘 살기만을 바란다고 하면 그럼 보고 싶단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고 싶다, 왕래하고 싶다 말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돌아가시면 가서 10분 보고 올게요. 그때 제 얼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어지럽게 하지 마세요. 맏며느리? 나는 당신의 며느리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무슨 며느리 찾습니까? 왜요? 어디 아픕니까? 몸종 시켜야 하는데 당신 며느리가 안 해준대요? 그래서 나 찾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그만 위선 떨어요. 남편은 제 편입니다. 마음 다쳤을까 노심초사하는 남편 보며 마음이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저 양반 볼 생각이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안 보고 살았고 그렇게 싫어하던 며느리였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보고 싶다뇨? 병들어 골골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게 연락을 한 거겠죠.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시어머니 욕하고 싶지 않지만 절대로 저런 부부는 닮고 싶지 않네요. 니들만 잘 살면 된다는 시어머니들의 말 정말 우습네요. 당신이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들 부부 불화의 씨를 키우는 것인데 어쩜 저렇게 끝까지 이기적일까요? 참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